안녕하세요.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지원팀장 조진입니다. 사업지원팀 이송희 주임입니다. 2021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필수 회계 교육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 2021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 실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세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네 번째, 고유번호증 및 통장 개설. 다섯 번째, 공모사업 자주 하는 질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2021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지원 규모 올해 41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마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씨앗 단계 223개, 새싹 184개, 열매 4개소의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요. 각 단계별로 5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네, 사업의 처음인 씨앗 단계에서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와 선정을 거쳐 필수 회계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교부 신청과 결정을 거쳐서 사업 추진 그리고 정산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보조금 교부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네,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서는 확정된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시군 지원센터 및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컨설팅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6가지의 증빙 구비 서류가 있는데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실행 계획서, 청렴 이행 서약서, 공동체 회원 서명부, 그리고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사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매 단계에서는 이행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보험 증권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실행계획서 수립 시 유의사항입니다. 시군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실행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는데요. 컨설팅된 내용을 적용하여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과다 편성이나 집행 금지 사항, 그리고 선심성 행사 등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권장 사업인 공기빛깔 프로그램을 추가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서 컨설팅이 필요한 시군이 있는데요. 시군센터가 있는 각 지역과 그리고 시군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군센터와 그리고 도센터에서 내방 및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시군센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한 실행 계획서대로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사업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도에서 승인한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부득이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전 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셔서 승인 받아야 하고요. 사업 실행 계획서를 벗어난 집행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시군 승인 사항하고 도 승인 사항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진행 시에 시군에서 방문을 하나요? 네, 사업 진행 중에 추진 상황을 점검을 위해서 6월과 9월 기준으로 2차례에 걸쳐서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추진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 실적, 회계 처리 실태, 그리고 애로 사항 등을 검토하고요. 도센터 주간 컨설팅, 모니터링은 별도로 추진됩니다. 네, 예산 편성 시에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네, 예산 편성 시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생일상 차리기 상하반기에 각 1회만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회당 30만 원 이내 사업비 편성하시고요. 김장 배달 그리고 봉사 등 단순 수혜성 활동은 축소하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추진 시 단체 대표성을 가진 최소 인원만 참여하시고요. 단순 수목식재, 텃밭 조성, 환경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은 50% 이내로 사업 축소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강사 섭외 시에 지역 내 근거리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필요한데요. 프로그램 재료비 얼마, 참가 인원 몇 명, 행사 진행 횟수 몇 번 하면 지출 금액이 나오죠. 이렇게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필요하고요. 주민 모임 운영 경비, 월세나 전기요금, 통신비, 공간 임차료 이런 것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으로 이제 발생한 수익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나 김장봉사 또는 기타 수혜적인 사업 그리고 마을 발전 기금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시군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기간 내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입니다. 사업 추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성 지출 경비, 그리고 모임 운영 경비, 참가자 기념품 제작, 단체 소유 차량 유지 관리비, 그리고 자산 취득비, 주류비, 유류비, 정산 보고용 책자 발간비 등은 보조금으로 지출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 가능 비목이 무엇인가요? 네, 예산 편성 가능 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인건비, 출장비, 식비, 다가비, 활동 경비, 시설 공사비, 원고료 등 12가지 비목을 편성해서 지출이 가능하신데요. 비목별 주의할 사항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입니다. 사업 추진 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등을 제작 시 지급하는데요. 현수막 1개당 7만 원 이내 제작 가능합니다. 단순 공모사업 기록 영상, 그러니까 30만 원 이내에서 1년에 1회만 가능하고요. 홍보물 제작 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비목별 주의할 사항, 소모성 물품 구입비입니다.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쓰시는데요. 2만 원 이하 구입 가능하시고요. 자산 취득 성격의 커피 머신이나 가구 등은 구입이 불가능하십니다. 단일 품목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비교 견적서 원본 첨부 필요하고요. 영수증에 구입한 물품 품목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 견적서가 첨부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하고요. 사무 공간 같은 것이죠. 단체 운영 경비 지급 불가합니다. 임차 계약서 반드시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강사료는 이제 공동체 역량 강화나 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를 초빙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지급하는데요. 지급 활동비에, 지원 활동비에 50% 이내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인 월별 12만 5천 원이 초과 지급 시 원천 징수 대상이 되고요.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하고 원고료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각 강사, 전문 강사, 일반 강사, 내부 강사별 사용 한도액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료입니다. 2시간 이상 강의를 진행하시고 강의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고요. 마을 책자를 제작하는 원고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강사비에 포함하여서 지급할 수 있고요. 세부 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비입니다. 모임 구성원에게 지급이 불가하고요. 소규모 공연만 지원합니다. 비대면 행사 시 공연비 지급 불가하고요. 행사 진행 사회자는 10만 원 1인만 지급 가능하겠습니다. 공연 인원에 따른 공연 비용 참고하시고요. 체험비입니다. 현장 학습이나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체험비 등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에서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특정 행사나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이 가능하고요. 모임 구성원에 지급 불가합니다. 1시간 8,720원 그리고 1일 최대 8만 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전문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한해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비입니다. 벤치마킹, 현장 학습 등 활동비 지급이고요.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출장비 지급 시 식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관내 여비는 일비 1만 원 지급이 가능하고요. 관외 여비는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관외 여비는 교통비 그리고 일비 2만 원, 숙박비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일비 지급이 불가하고요. 개인 차량 이용한 경우에 동승자에게 교통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식비 다가비입니다. 지원 활동비의 20% 이내 준수해 주시고요. 식비 8,000원, 다가비 4,000원, 그리고 주류 비용은 불가합니다. 활동 경비입니다. 공동체 대표 및 실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인데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 가능하고요. 단 씨앗 단계 동아리는 1인만 가능합니다. 단계별 활동 경비 참고하시고요. 시설 개선비입니다. 3년 이상 공간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한 열매 단계만 해당이 됩니다. 공간 리모델링, 전기 설비 등 공동체 활동과 연관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시설 공사비는 열매 단계 800만 원입니다. 공간 매립형 설비를 제외한 물품 구입은 자부담으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네, 많은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원천 징수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거든요. 징수 대상은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사료, 공연료, 그리고 원고료 등입니다.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달 기준 일회성 강의 및 공연의 기타 소득 세율 8.8%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정기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주 1회 또는 격주 1회 등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세율은 3.3%입니다. 이는 지급 원인 행위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그러니까 9월에 지급 강의를 하셨다면은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시군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방법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기준 일회성 강의인 경우에 원천징수는 8.8%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강사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세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강사료 15만 원에 8.8%인 13,200원을 공제를 한 13만 6,800원을 강사비로 계좌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 경우에는 땡땡 강사한테 만약에 예로 땡땡 강사한테 월 50만 원 지급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강사료 50만 원에서 3.3%의 사업소득을 공제한 다음에 강사한테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요. 50만 원에서 3.3%의 사업소득 16,500원을 제외한 48만 3,500원을 계좌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유번호증을 만들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네, 고유번호증을 만드시려면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1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개인이 아닌 단체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단체 정관, 회의록, 회원명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방문자 신분증하고 단체 직인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 대표자 자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 정관의 이제 재정일을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창립총회 회의록 날짜하고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조금 전용 통장 그리고 카드를 발급 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네,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서류는 단체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고유번호증, 보조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체 직인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셔야 되고요. 통장 개설 시 현금 인출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금 인출은 반드시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현금 인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통장을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를 영원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부담을 입금하신 다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조금은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사료, 인건비, 공연비, 출장비 등은 계좌이체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절대 불가합니다. 네,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산복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네, 사업 정산은 12월 31일까지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신 다음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 담당자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 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산보고 시 제출 서류 참고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체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 현금 인출은 하지 않아야 하고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소모성 물품 구입 시에는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 네, 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체크카드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계좌이체가 가능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장 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네. 네,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원천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곳들이 있지요. 1차 산업과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기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보조금 계좌 이체 시에 이체 수수료가 발생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보조금 계좌 이체 하다 보면 왕왕 수수료가 발생하죠. 네. 그때 씨앗 단계 공동체에서는 의무 자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출하실 수 있고요. 새싹과 열매 단계에서는 자부담이 있지요. 의무 자부담이. 그래서 자부담에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OTP 카드를 이제 발급하시는 그 수수료는 보조금에서 지출이 불가합니다. 네,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나가 주유했습니다. 보조금 카드로 유류비가 지출이 가능할까요?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품목은 출장비에 해당이 되고요. 운전자에게 교통비 그리고 일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동승자한테는 교통비 지급 불가하고요. 관내 출장 시 통행료 및 현지 물품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은 불가능한가요? 자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나 2만 원 이하의 물품은 이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특히 열매 단계에서 이제 공간 개선을 하실 때 해당 공간 활용 목적의 필수적인 물품은 자부담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공모사업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소개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하신 공동체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센터 현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전남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남 마을의 공깃빛깔은 맑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